여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한 개미가 평소 다니지 않던 높이의 인맥을 이빨로 꽉 물고 그 자세 그대로 죽습니다. 하필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습도와 온도의 자리에서요. 우연일까요? 아닙니다. 범인은 곰팡이입니다. 그리고 오래된 통념은 이 곰팡이가 개미의 뇌를 조종해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2017년 감염된 개미를 한 겹씩 해부한 과학자들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. 개미의 뇌 안에는 곰팡이가 단 한 개도 없었어요. 곰팡이는 뇌를 건드리지 않습니다. 대신 근육만 실처럼 휘감아 직접 조종해요. 개미의 정신은 멀쩡히 살아서 자기 몸이 남의 것이 되는 걸 지켜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. 곰팡이가 살아있는 동물을 이 정도로 장악할 수 있다면 왜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? 이 사건을 풀면 답은 뜻밖의 단순합니다. 당신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. 지금 당신이 들이신 숨에도 곰팡이 포자가 들어있습니다. 지구의 곰팡이는 적어도 수백만 종이에요. 그런데 그 수백만 종 중에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건 겨우 300종 남짓입니다. 뭔가 안 맞죠? 우리는 곰팡이밭 위에 사는데 그 중에 우리를 건드리는 건 극소수입니다. 물론 발톱이나 피부 표면에 얹혀 사는 놈들은 있어요. 하지만 그 수백만이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진 못 들어옵니다. 무엇이 거기서 막는 걸까요? 보통은 면역이라고 답합니다. 그런데 첫 번째 단서는 엉뚱하기도 온도예요. 대부분의 곰팡이는 20몇 도에서 가장 잘 자라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힘을 잃어요. 그런데 우리 몸 깊은 곳은 37도입니다. 대부분의 곰팡이에게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. 오해는 하지 마세요. 체온이 곰팡이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못 자라게 가두는 거예요. 증거는 숫자로도 남습니다.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우리를 감염할 수 있는 곰팡이의 약 6%가 탈락해요. 그러니 열이 날 때 몸이 스스로 체온을 올리는 것도 곰팡이 입장에선 도망칠 곳을 더 좁히는 셈입니다. 그렇다면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. 우리 체온이 하필 36점 몇 도인 게 정말 우연일까요?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. 곰팡이를 막을 만큼은 뜨겁고 그 열을 유지하는 밥값이 과하지는 않는 균형점. 계산해보면 그 최저값이 36.7도쯤 나옵니다. 우리 체온과 거의 같아요. 물론 아직은 가설입니다. 하지만 이 관점이 맞다면 온열동물이라는 건 곰팡이를 막으려고 몸을 데우는 동물이란 뜻이 됩니다. 실제로 새는 우리보다 뜨거워요. 40도가 넘습니다. 그리고 새는 우리보다도 곰팡이에 더 강해요.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서입니다. 체온이 벽이라면 벽이 없는 동물은 곰팡이에 무너져야 합니다. 그 예측을 검증해 봅시다.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개구리를 봅시다.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 열의 벽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항아리 곰팡이라는 곰팡이 하나가 전 세계의 개구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. 이 곰팡이는 개구리 피부에 자랍니다. 개구리는 피부로 숨쉬고 물을 마시는데 그 피부가 잠식되면 몸속 전해질이 새어나가고 심장이 멎어요. 이 곰팡이 하나가 500종이 넘는 양서류를 위기로 몰았고 수십 종은 이미 사라졌습니다. 단일 질병이 부른 생물 다양성 피해로는 이게 역사상 최악입니다.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. 이 곰팡이는 서늘한 곳에서만 강해요. 20 몇 도가 넘으면 힘을 못 씁니다. 그러니까 개구리가 몸을 37도로 데울 수만 있었다면 이 곰팡이는 애초에 자라지도 못했을 거예요.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. 개구리는 원래 벽이 없었죠. 그럼 벽이 있던 놈이 스스로 벽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? 박쥐가 바로 그 실험을 대신해 줍니다. 박쥐는 우리처럼 온열동물입니다. 벽이 있어요. 그런데 겨울잠을 자려고 에너지를 아끼면서 체온을 동굴 온도까지 스스로 떨어뜨립니다. 벽을 끄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몇 달 동안 코와 날개에 하얀 곰팡이가 서리처럼 자랍니다. 북미에서만 이 병으로 박쥐 3종이 90% 넘게 사라졌어요. 수백만 마리가 겨울잠 도중 자꾸 깨어나 굶어 죽었습니다. 이걸로 사건은 거의 풀렸습니다. 벽이 있는 동안엔 안전하고 벽을 끄는 순간 곰팡이가 들어온다. 열 장벽은
켜져 있는 동안에만 장벽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뒤집힙니다. 그럼 인간을 병들게 하는 그 300종은 대체 뭘까요? 특별히 독한 곰팡이일까요? 아닙니다.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, 37도를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. 벽을 넘은 극소수, 그게 곧 우리의 병원균 명단입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용의자는 이미 당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. 칸디다입니다. 건강한 사람 둘 중 하나는 입과 장에 이 곰팡이를 데리고 살아요. 지금 당신의 입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은 벽 바깥의 침입자가 아니라 벽 안쪽에 이미 새들어 사는 세입자예요. 평소엔 둥근 효모 상태로 얌전합니다. 그러다 몸의 조건이 바뀌면 실 같은 균사를 뻗어 파고들기 시작해요. 면역이라는 관리인이 무너지는 순간 이 오랜 세입자가 혈류를 타고 몸 깊은 곳으로 퍼집니다. 그래서 심한 곰팡이 감염은 대개 밖에서 온 침입이 아니라 안에 살던 것의 배신입니다. 그럼 아예 새로운 곰팡이가 그 벽을 처음으로 넘으면요?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. 2009년 한 노인의 귀 속에서 처음 발견된 곰팡이가 있어요. 이 곰팡이는 42도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. 우리 체온 정도는 가볍게 견뎌요. 그리고 여기 진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. 누가 옮긴 것도 아닌데 거의 같은 시기에 아시아, 아프리카, 남미 세 대륙에서 서로 남남인 채로 동시에 나타났어요. 마치 여러 곳에서 동시에 누군가 같은 문의 자물쇠를 딴 것처럼요. 이 곰팡이는 병원에서 잘 죽지 않고 여러 약에 듣지 않아 위험합니다. 왜 하필 지금, 왜 동시에일까요? 한 가설의 추리는 이렇습니다. 점점 더워지는 세상이 곰팡이에게 더 높은 온도를 견디는 훈련을 시켰고, 그렇게 단련된 곰팡이가 마침내 우리 체온의 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단, 이 추리는 아직 증명 전입니다. 반대편에서는 지난 100 몇십 년간 지구 기온은 겨우 1도 올랐고 곰팡이의 내열성은 원래도 흔했다고 반박해요. 아직 아무도 확실히는 모릅니다. 그래서 처음의 사건,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. 곰팡이는 왜 인간 몸속에서 자라지 못하는가? 우리는 그 답이 대단한 면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면역도 싸워요. 하지만 수백만 종의 곰팡이를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첫 번째 방패는 훨씬 단순합니다. 당신이 그냥 뜨겁다는 것, 37도짜리 몸이라는 것이에요. 당신이 곰팡이밭 위에서 썩지 않는 건 매일 스스로를 데우느라 치르는 그 막대한 밥값 덕분입니다. 우리는 이 열을 유지하려고 평생 먹어요. 그 대가로 곰팡이가 못 들어오는 뜨거운 성 한 채를 얻은 겁니다. 그런데 마지막 반전이 남았습니다. 그 성벽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. 인간의 평균 체온은 산업혁명 이후로 200년째 아주 천천히 내려가는 중입니다. 한쪽에선 우리가 천천히 식어가고 다른 한쪽에선 곰팡이가 더워지는 세상에서 벽 넘는 법을 배웁니다. 좀비 개미를 만드는 그 곰팡이가 사람을 덮치는 이야기는 아직 공상이에요. 하지만 그 공상이 빌려간 원리 하나는 진짜입니다. 어떤 곰팡이는 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. 결국 당신을 지키는 건 당신의 의지도 대단한 무언가도 아닙니다. 그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뜨겁다는 것, 그 열이 꺼지지 않는 동안만 당신은 곰팡이의 것이 아닙니다.